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또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이런 장에서 공부하면 뭐하나 사는 족족 다 물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제는 진짜 주식 투자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공부는 해야겠죠. 결국 비가 온다면은 무지개가 언젠가는 또 뜰 텐데 그때 야, 진짜 잘 버텼고 그리고 좋은 수익 냈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은 진짜 빠르게 보고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가가 오르기까지 돈 안 받겠다라고 말한 CEO가 꽤나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들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밝히는 CEO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카카오랑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그 중에 하나였죠. 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포기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가 너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왔나 딱 봤더니 일단 4가지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 카카오페이, 셀트리온, 한샘 이렇게 4가지 기업이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목표가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는 15만원이 목표가인데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7.8만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진짜 심각하네요. 목표가 2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62,000원, 셀트리온은 35만원인데 176,000원, 한샘은 105,000원인데 65,000원으로 위 기업들이 일단 기본은 목표가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는 특히 더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를 쓴 이러한 내용은 진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CEO가 진심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는 무관하게 아예 장 자체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CEO의 책임감을 믿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면은 이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반등을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CEO가 자기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열심히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아서 결과는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괴리홀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CEO의 이런 선택보다는 야 이거 도움도 안 되네 자사주 소각 아니면은 배당 확대 이런 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CEO가 큰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 CEO가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거냐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계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1년 정도 뒤에 봤을 때는 위 기업들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역시 CEO의 결단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이러한 기사를 꼭 확인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진짜 안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론 결국 실적 부진 예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 반도체도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하이닉스가 무려 3%인가요? 4%인가요? 완전 폭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봤더니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인플레 그리고 중국의 경제 둔화 마지막으로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모든 게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공급량을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량을 조절해서 반도체 가격을 지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힘든 시기가 또 오는구나 이런 말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은 바로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리고 예로부터 실적은 깡패다 이러한 말이 최고의 증시 격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은 진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탑10 종목을 꼽았다고 하는데 바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들의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 공사, 신세계, S-오일, 한미약품, 오리온, LG노텍, 현대해상, 롯데칠성, SL 이렇게 10가지 기업을 꼽았고요. 그리고 위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에너지, 유틸리티, 방산, 운동이 아니라 운송이죠. 운송, 헬스케어, 그리고 식품주 이러한 섹터가 꼽힌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죠. 무역 적자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또한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수출 또한 사상 최대
패배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제외하고는 14대 품목이 전부 다 증가를 했고, 그리고 반도체, 철강, 석유 제품, 바이오, 2차전지 이러한 것들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나왔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을 만큼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역 적자를 겪는 것은 인플레가 문제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에너지가 조금 잡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에너지가 조금 더 잡히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면 무역 적자는 또다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오늘부터는 공공요금이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00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가스요금은 2,200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단일 금액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은 아이스크림 몇 개 안 먹으면 되겠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또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사실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것만 안 오른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공공요금도 조금이라도 올라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플레가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또 이러한 공공요금이 줄어들고 무역 적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유류세는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가 되어서 곧 조금 더 저렴해진 휘발유 경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분들이 만약에 기름을 넣으시려면은 직영주유소에 가는 게 조금 더 쌀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 일반 주유소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류세 인하는 주유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주유소에 있는 기름들은 유류세 인하가 되기 전 휘발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격이 낮아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를 때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리고 내릴 때는 나무늘보가 100m 달리기 하듯이,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유사가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분들 기름값이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왕 넣을 거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넣으시면은 일단은 조금 더 싼 기름값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예로부터 건들지 말아야 될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CEO가 자주 바뀌거나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혹은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는 그런 회사는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시끄러웠던 기업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쌍용차 인수로 시끄러웠던 에디슨 이노가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이노시스. 그리고 앞으로 위성체 발사, 우주선, 위성 시스템 등의 항공 우주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환골탈태란 말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이름을 바꾸고 시작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 이노가 사명을 변경한 이노시스는 앞으로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회사들은 갑자기 주가 변동이 커지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노시스가 그렇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구나, 이름을 자주 바꾸고 그 다음에 CEO가 자주 바뀌는 그런 회사는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닥터둠 루빈이 아마도 기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닥터둠 루빈이 교수가 지금은 1970년대와 그리고 2008년이 결합된 위기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금융위기가 동반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낙폭이 50%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봤을 때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넘게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아직까지도 떨어질 위치가 더 많이 남았다는 소리겠죠. 최소 10% 이상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나저나 우리가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거 너무 약하고 그냥 잠시 찍먹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저 길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루비니 교수가 딱 저한테 말하는 거겠죠.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다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이러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닥터둠 루비니 교수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올해 말고 내년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낭 수요가 폭주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폭등한 유가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가 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낭 패키지 상품 예약이 전월 대비 300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 너무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낭의 인기를 현재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기리스는 아직까지 다낭은 갔다 온 적 없는데 사진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다리인가 봅니다. 어쨌든 왼쪽에는 이 다낭의 인기가 현재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침 항공사들이 다낭 노선을 전부 다 재개하기로 했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벌써 주 7회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사람들의 수요도 많아진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저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현재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기름들 중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은 최근 들어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노선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다낭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또 해외여행 가고 싶네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멀리 있는 나라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유럽, 미국 이런 나라는 못 가봤지만 그런데 2, 3년에 한 번은 가까운 거리는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네요. 내년에는 갈 수 있을지. 일단은 기리분들이랑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 휴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언젠가는 야외에서 방송하는 저 기리스 한 번쯤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이 와중에 재평가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비교할 가치도 없다. 그 말이 옳았다. 최근 카뱅이 3만원까지 폭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상장 전에 카뱅 매도 리포트를 냈던 BNK투자증권 김인연구원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장외시장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장외시장 가격은 어이없는 수준이며 비교할 가치도 없음이라며 카카오뱅크는 그냥 은행이니까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기분들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공모주가 진짜 핫했었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저 길이시죠. 공모주가 엄청나게 뜨면서 저 길이 또 덩달아 구독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공모주의 인기가 엄청나던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야 공모주 이거 망했다 저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엄청나게 욕을 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리포트가 뭐 내려가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카카오뱅크는 3만원이 깨졌고 28,000원인가요 거기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애널리스트의 말이 옳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과연 우리가 1년 전에 그렇게 욕했던 우리가 물론 모든 분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야 역시 애널리스트는 주관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다른 애널리스트가 야 얘네는 주관이 없어 맨날 돈 받고 그냥 이상한 말만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틀리면 말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애널리스트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전망이 틀렸다 그렇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냥 단순히 매도 리포트를 냈다고 욕을 먹는 거는 우리가 갈수록 조금 바꿔야 될 그러한 투자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역시 그 사람 말이 맞았네 라는 말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또 하반기에는 공모주가 온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어둡지만 또 비가 내려야지 새로운 무지개가 하늘에 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도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공모주가 쏙쏙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여급만 보자면은 소카가 곧 하반기 첫 대여급으로 등장할 예정이며 이어서 현대 오일뱅크 이 친구 또 오네요. 그리고 K뱅크도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걱정은 좀 많다고 합니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개발사 등 조금은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비교기업을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죠. 카뱅이 말 그대로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 오일뱅크는 그나마 고유가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걱정은 또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와중에 또 이러한 대여급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증시가 좀 회복을 하다 보면은 또 공모주가 불탈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타이밍
타이밍에 맞춰서 상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노조 결국 파업하나? 최근 4년간 파업 소식이 없었던 현대차 노조의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4년 만에 파업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강력한 투쟁을 계속 외친 바 아마도 파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업으로 이어지면 실적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 주주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해결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은 계속 성장한다. 어제 중국의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서프라이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만 전세계가 빠지는데 혼자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로부터 지금은 좀 아니지만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였다는 거겠죠. 고로 수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강도를 믿고 중국 관련 ETF를 천천히 모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러한 걱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의 방향이랑 우리나라 방향이랑 조금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야 이거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도 분명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중국 ETF도 괜찮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 관련 ETF는 어차피 중국 내 주식만 오르면은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건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전세계가 원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를 해봤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체코 원전 사업에 기대감을 받는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뭔가 봤더니 바로 대우건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대우건설의 목표가를 9,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실적은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ETF가 새로 생기면서 수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올해 퍼 4.18 그리고 내년에는 3.95 내후년에는 3.7로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원전 관련주 그리고 건설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기업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원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도박은 끊기가 담배보다 어렵죠. 고로 강원랜드 실적은 경기 침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금융투자는 목표 주가를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규제 완화 효과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속적인 실적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적이 견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와중에도 결국은 도박 관련된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지금 같은 타이밍에 투자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올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네요. 한번 기르분들 강원랜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즐거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빠이요.